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링컨입니다. 자, 벌써 또 목요일이 됐네요. 2월 4일. 지금 시간이 좀 새벽인데요. 2시는 조금 안 됐고요. 아까 뭐 이제 좀 초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5시에 미팅을 좀 서울 올라가서 하고, 제가 여기 수지에 살아서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8시쯤 왔는데 막 눈발이 좀 흩날리는데, 요즘 눈이 진짜 자주 오더라고요.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눈이 내리는 게 좀 예뻤는데 조금 눈이 내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일기예보는 안 봤었는데 오늘 저녁 때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밖에 눈이 좀 쌓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밤 되니까 기분도 괜히 그 약간 센티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이번에는 댓글에서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 요게 궁금하시다고 해서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 의견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건 제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요 주식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냐면, 저는 좀 중장기 투자고 이렇게 대형주를 위주로 하면서 조금 약간 큰 주식을 많이 보이는, 막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. 음 그래서 인제 뭐 전업 투자가도 아니고, 사실은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업을 분석하면서 어떤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,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기업의 뭐 가치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건가, 그렇게 하는데, 인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들은 일단 정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런 데다가 인제 그래서 또 근데 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서 괜히 또 예를 들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분들 한테 지장을 드릴 수도 있고,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, 저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고 요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말씀을 안 드립니다. 왜냐하면 괜히 만약에 안 좋은 얘기 해 갖고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손실을 입혀 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 좀 힘든 주식이다 그러면 아예 언급을 저는 안 하는데, 요거는 왜 제가 또 언급을 해 드리냐 하면, 단순하게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고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재무 상태가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뭐 문 닫거나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, 이 회사는. 그래서 일단 제가 인제 소개는 드리고, 다만 어떤 점이 좀 염려스럽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정보가 많지가 않고, 그다음에 주가 흐름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좀 붙어서 움직이는 주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개인이 감내해 내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그분들보다는 대응력이나 정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 갖고 이 주식 투자를 매매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거라, 쪼끔 이 주식이 예를 들면 저같이 그렇게 인제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쪼끔 어려운 주식입니다, 이 주식이. 그래서 어찌 됐든 그냥 제가 뭐 분석하고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만, 근데 제가 뭐 어 화장품이나 바이오 제약주의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그쪽에 막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만 좀 전달을 해 드리고, 그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좀 더 서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쪼끔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일단 10 년치 주가를 볼때 이렇게 쭉 변동성이 없다가 이렇게 한번 꿈틀 움직이다 완전히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되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결국은 일단은 어떤 성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겠죠. 근데 아까
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면 뭐 당분간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, 조정을 받는 동안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이렇게 엄청나게 했을 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고,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한 번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, 이게.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, 에 뭐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저는 일단 2018 년하고 19년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런 걸 보면 2018 년에 매출이 312억, 2019 년에 301억, 영업이익은 21억, 26억, 6.66, 8.49.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아닌 거죠. 물론 매출이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뭐 그래도 이익을 일단 내고 있고, 그다음에 좀 주목해 보는 건 부채 비율이 33.41, 34.57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안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왜 이름이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붙었냐면 이게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한 겁니다. 뭐 아시겠지만 현대전자가 뭐 여러 번의 변신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전신인데, 그 당시에 현대전자에서 분사를 해서 설립이 됐고, 피부용 비타민 C 식물질인 비타브리드라는 게 있는데,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해서 바이오 화장품이고, 뭐 그런 이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이 회사가 CN팜이 아마 최대 주주인 것 같아요. 근데 CN팜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후 염증 치료용 점안제, 계량 신약,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제약 분야로 사업 분야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.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경북 김천에 비타브로드 생산 공장이 있고 일본, 미국, 유럽 등 해외 법인이 있어서 안정적 생산 판매망이 구축이 됐다. 그러니까 이게 제약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지만 화장품 쪽으로 뭐 매출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생산 판매망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란 얘기죠. 대표자는 오상기 대표이사고 화장품 제조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바이오 화장품도 있고 양모제. 옛날에 현대전자에서 분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LCD 모니터나 디지털 뭐 사이니지를 제조 판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. 매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그리고 상장된 게 2002년 8월 8일이니까 꽤 오래됐죠. 예, 그러니까 어찌됐든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회사고,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제 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단기간 너무 급등을 해서 기본적인 실적도 좀 있고, 그다음에 그 부채 비율이 극도로 낮고,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비엠팜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서 뭐 먹는 이제 신약도 지금 그 이제 개발 중에 있고,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 모멘텀은 있고 기본적인 어 파이낸셜 피겨도 뒷받침은 되고, 그래서 나쁜 주식은 아니다, 괜찮다.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한 회사는 아니야. 이러니까 세력들이 달려들긴 더 좋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너무 불안한 회사 같으면 개인들이 또 뛰어들기도 불안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들이 뛰어도 그렇게 불안한 회사는 뭐 진짜 1 년, 2년 있다 문 닫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안심하게 뛰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이거를 갖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막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뭐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과연 개인들이 그런
주식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당해낼 수 있을지 어떨지.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투자 경험이 충분하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충분히 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도 보고, 그다음에 본인이 충분히 경험이 않더라도 나는 예를 들면 자금이 아주 풍부해. 그냥 이거 묻어 놓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뭐 비중 예를 들면 나 5% 10% 밖에 안 되고 나 워낙 자금이 많아. 그래서 그냥 뭐 1 년, 2년 그냥 뭐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신경 안 쓰고 묻어 놔. 이런 분들은 또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내가 주식 경험도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자금도 많지는 않아. 그랬는데 또 높은 수익은 단기간에 올리고 싶고, 그래서 이 주식을 끼어들었어. 근데 과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전문적인 세력들과의 머리싸움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만의 능력인 것 같아요, 그거는. 그래서 어찌 됐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막 각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. 사실은 이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를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쪼끔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이 여기에 투자하신 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손실을 안겨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어찌 됐든 기쁜 마음인 게 기본적인 파이낸셜 피겨가 나쁘지 않고 테마주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주 엄청 많은 건 아니다.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한켠에선 쪼끔 가벼운 것도 또 있어요, 제가.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주어진 정보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를 그래서 좀 하루 반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를 으 뭐지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를 해 드려야 될지, 그리고 손해를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고걸 참고로 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모으시고 하셔 갖고 여러분의 현명한 그 판단을 내리시는 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로 저에게는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영어 네이티브에게는 이렇게 들린다. 요거 쪼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내가 추운데요. 약간 추워요.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서 I feel cold 이러면 주변 상태가 아니고 내 컨디션 때문에 좀 춥다 이런 느낌일 경우가 있거든요. 뭔가 좀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비슷한 거 같을 때도 I를 쓰는 게 아니고 "It's a little cold here." 여기가 좀 춥다 이거죠. 내 상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. "It seems a little cold here." 그러니까 요런 미묘한 차이지만 요런 것들을 잘 아셔야지 됩니다, 영어는. 예. 그래서 고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인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. 제가 인제 최근에 3 가지 말씀을 받았다고. 그래서 인제 그때 하나의 말씀은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,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나 모르는데 만약에 혹시 드렸다면 막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인제 제가 두 번째 받은 말씀은 시편 31장 25절 말씀이거든요. 어 "주님께 희망을 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하라."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휘둘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드렸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고,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때가 있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시련이 와도 '왜 이런 고통과 시련이 나한테 왔지?' 처음에는 저도 뭐 그런 게 왔을 때는 도저히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고통과 시련을 일단 마음에 품고 그다음에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인제 거기서 깨달은 바를 내가 인제 실천을 하면서
하나님이 매 순간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, 그러니까 고난을 어떤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나의 신앙이 한 번 더 성장하고 그런 음 단계로 할 수 있으면, 우리가 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. "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꼭 실패는 아니다."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정말 기쁘게, 말은 쉽지만 실제 쉽지는 않죠. 그걸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. 근데 저도 정말 힘든 여러 번의 고난을 겪으면서 좀 느끼게 된 바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또 분명히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 어떤 그거를 힘든 사람의 마음을 쪼끔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, 그걸 통해서 제가 쪼끔 더 성숙해지고,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끌어준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실 수 있다면,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능히 그 위기를 또 극복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종교를 하나 가지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평안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 그냥 참고만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. 요 정도에서 주식 얘기하다가 괜히 종교 얘기까지 가니까 좀 너무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, 어쨌든 참조만 하시고 그냥,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